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 50%. 이건 뭐 누구나 알잖아요?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죠. 근데요,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주식시장이나 중요한 사업 결정의 성공 확률은 어떨까요? 사실 우리의 뇌는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라는 걸 종종 까먹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. 자, 오늘 바로 그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. 왼쪽에 있는 동전 던지기. 변수가 없어요. 그냥 앞면, 아니면 뒷면. 결과는 딱 둘 중 하나죠. 근데 오른쪽에 주식 투자를 한번 보세요. 와, 경제 지표, 기업 실적, 국제 정세에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수백, 수천 개의 변수가 막 뒤엉켜서 결과를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이건 뭐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레벨의 게임인 거죠. 아니,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?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기 짝이 없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마치 동전의 앞면을 맞추려는 것처럼 단순하게 접근하려는 걸까요? 그 답은요, 우리 뇌 속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오래된 버릇, 바로 인지 편향이라는 일종의 착각 시스템 때문입니다. 네, 바로 이 내면의 방해꾼들, 이 녀석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주범들입니다. 우리가 합리적으로 확률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넣는 거죠. 지금부터 아주 교묘한 이 방해꾼들의 정체를 하나씩 까발려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방해꾼은 가용성 편향입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 진짜 간단해요. 우리 뇌가 이거 생각 잘 나는데? 그럼 중요한 거겠지? 자주 일어나는 일이겠지? 이렇게 그냥 착각해버리는 거예요. 이 편향이 우리 투자 결정을 어떻게 망치는지 한번 볼까요? 예를 들어 제가 지난달에 산 주식이 2배로 뛰었다고 쳐봐요. 그럼 그 짜릿한 기억이 머리에 딱 박혀서 다음번 투자도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. 반대로 최근에 손실을 봤다면 시장 전체가 위험하다고 과도하게 판단해버리고요. 객관적인 데이터는 저 멀리 던져두고 그냥 가장 최근의 기억이 내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. 이 말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? 내 경험이 부족할 땐 친구 얘기가 그렇게 솔깃해요. 친구가 어떤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그 생생한 이야기 하나가요, 수백 페이지짜리 기업 분석 보고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뇌리에 박힙니다. 물론 그 친구가 말하지 않은 손실 경험은 우리 기억 속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판단에 고려될 리가 없고요. 두 번째 방해꾼은 앵커링 효과입니다. 마치 배가 즉 앵커를 내리면 그 자리에 고정되잖아요. 우리 뇌도 똑같아요. 처음 접한 정보에 그냥 단단히 묶여버리는 겁니다. 어떤 주식의 최고가가 10만 원이었다는 정보를 먼저 들으면 현재 가격이 5만 원일 때 와, 완전 싸다, 이렇게 느끼게 되죠. 그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내 판단을 지배하는 닻이 돼버리는 겁니다. 그럼 이 강력한 앵커링 효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실천하려면 상당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. 처음 들었던 가격, 처음 세웠던 가설, 이걸 일단 머릿속에서 싹 지우는 거예요. 그리고 매번 백지 상태에서 이 투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합리적인지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는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우리 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에 숨어있는 함정입니다. 전문가가 이 주식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그 가능성을 몇 %로 이해하세요? 한 70%? 80%? 아니면 90%? 이 표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. 군사적전을 다루는 그 나토 장교들조차도요, 가능성이 높다는 이 한마디를 두고 누구는 51%로 다른 누구는 82%로 해석했다는 거예요. 와, 같은 회의실에 앉아서 똑같은 단어를 듣고도 서로 완전히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른 공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?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. 아마도 가까운 신뢰에 가능성이 있다 같은 모호한 표현을 들었을 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. 반드시 되물어야 합니다. 구체적으로 몇 %의 확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정확히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건가요? 이렇게 숫자를 요구하는 건 무례한 게 아니라 명확한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. 자, 이제 좀 더 속도를 내볼게요. 우리가 쉽게 빠지는 몇 가지 추가적인 함정들이랑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자주 잊어버리는 수학적 진실 하나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우리는 정보를 맞거나 틀리거나 흑백으로만 보려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기 쉽고요. 친구 2~3명 얘기만 듣고
아, 요즘 다들 그렇구나 하고 전체를 판단하는 소수의 법칙 오류도 아주 흔하죠. 수천 개의 긍정적인 데이터보다 단 하나의 생생한 실패담에 더 크게 영향받는 이상치 효과도 강력합니다. 그리고 가장 교묘한 함정은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부재의 관과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직관이 얼마나 쉽게 기본적인 수학 원리조차 무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. 동전을 3번 던져서 3번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. 왠지 꽤 높을 것 같지 않으세요? 하지만 슬라이드를 따라 계산해보면 50%에서 시작한 확률은 25%로 다시 12.5%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. 우리의 직감과는 달리 성공해야 할 단계가 하나씩 추가될수록 최종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복잡한 프로젝트나 투자의 성공 확률을 가늠하는 철칙입니다.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계획의 최종 성공 확률은요, 그 과정에 포함된 가장 취약한 고리, 즉 가장 확률이 낮은 단계의 성공률보다 절대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. 그 하나의 단계가 전체 성공률의 천장을 정해버리는 거예요.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교묘한 함정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? 그 첫걸음은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. 바로 이 점입니다.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머리로는 모든 편향을 이해했어요. 하지만 실제 내 돈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압박의 순간, 우리 뇌는 이성적인 분석보다 빠르고 쉬운 직감과 편향의 길을 택하려고 하거든요.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, 바로 거기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. 내일 당장 여러분의 중요한 투자를 결정해야 할 때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외치는 이번엔 확실해 라는 그 직감의 목소리를 따르시겠습니까?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고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확률과 데이터라는 수학의 논리를 따르시겠습니까?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.